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사랑하는 F1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6년 시즌을 향한 첫 공식 쉐이크다운 테스트.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낸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쿠데리아 페라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록만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바르셀로나 테스트 마지막 날 비공식 기록이지만 최속 랩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페라리가 매년 테스트마다 우리에게 선물했던 환상의 연장선일까요? 저는 한국 팬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섣부른 김칫국 마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나 염원이 아니라 냉철한 맥락과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을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배경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시즌은 페라리에게 무승 시즌이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파워 유닛과 에어로 규정이 맞물린 회색 지대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먼저 파고들었을 때 페라리는 이 영역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팀은 절망적인 수준의 퍼포먼스를 경험했고 엔지니어링 팀은 2026년 머신 개발에 조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팀 수뇌부였던 프레드릭 바수르조차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2026년 첫 테스트 목표는 성능이 아니다. 오직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주행거리를 쌓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즉, 솔직히 말해 이 테스트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기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차가 고장나지 않고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낮은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최종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페라리는 테스트 기간 내내 단 한 번의 큰 트러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트러블 없음, 테스트 내내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페라리의 이름 옆에 붙이기 어려운 수식어였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2050km, 무려 440랩을 완주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행거리 확보였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우리가 설정했던 주행 테스트 시나리오는 물론 예비 시나리오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냈다는 고무적인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성적표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A+ 이상의 성적표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페라리의 역사를 아는 팬이라면 이 실매성 점수가 얼마나 값진지 아실 겁니다. 과거 페라리는 항상 스피드는 빨랐지만 테스트 초반에 너무 많은 기술적 오류나 엔진 트러블로 인해 주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시즌 내내 허덕였습니다. 마치 화려한 외관만 신경 쓰고 기본 설계를 놓쳤던 건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의 출발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최소한의 목표인 신뢰성과 주행거리를 완벽하게 달성했다는 점. 이것이 단순히 해밀턴의 빠른 랩타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번 테스트의 핵심은 속도보다 완성도였습니다. 경쟁팀들을 볼까요? 메르세데스는 압도적인 주행거리를 보였지만 엔진 이해도 최고 수준이라는 과거의 강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파워 유닛에서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레드불은 신형 파워 유닛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와 변수가 발생하며 주행 손실이 있었습니다. 맥라렌은 연료 시스템 문제로 인해 귀중한 주행 시간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페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팬들이 특히 공감할 포인트죠. 큰 한방보다 기본기의 안정성. 윌리엄스 팀 대표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라리의 일관성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즉, 페라리는 지금 조용히 속도보다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경쟁팀들을 앞서 나가며 2등 팀의 위치를 매우 안정적으로 굳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테스트 때만 빠르고 본선에서 무너지는 환상 대신 이번에는 단단한 기초 공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해밀턴이라는 변수가 얹혀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장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순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의 테스트 최속 랩타임. 바르셀로나 테스트 마지막 날, 전 세계 미디어가 이 소식에 들끓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 머신으로 비공식이나마 테스트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른 랩을 기록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테스트 랩타임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러닝을 종료한 상태였고 당시 페라리의 연료 탑작량이나 엔진 모드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1에서 테스트 랩타임은 늘 테스트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었습니다. 과거 페라리가 얼마나 많은 챔피언십 우승을 테스트 트랙에서 했었는지 우리 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밀턴의 랩타임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맥락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해밀턴이 느꼈던 머신의 감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후 해밀턴의 코멘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2026년 신형 머신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머신이 더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훨씬 재미있다. 이 코멘트가 왜 가볍지 않냐면 루이스 해밀턴은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이 도입된 이후 가장 고전했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메르세데스 머신은 주로 저속 코너에서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였고 머신의 리어를 강하게 밀어붙여 드라이브하는 해밀턴의 스타일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머신의 리어가 불안정하더라도 프론트엔드가 민첩하게 돌아나가는 오버스티어 성향의 머신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페라리 머신이 오버스티어 성향을 띠고 훨씬 재미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드디어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높은 수준으로 조화를 이루는 머신을 만났다는 내적 확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초를 줄인 문제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머신을 신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페라리가 조용히 구축한 완성도라는 단단한 기초공사 위에 이제 해밀턴이라는 천재적인 드라이버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얹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해밀턴은 단순히 빠른 차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해밀턴의 페라리 이적은 단순히 드라이빙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팀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해밀턴이 메르세데스에서 7번의 월드 챔피언을 경험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트랙 위의 속도보다 팀의 의사결정 구조와 개발 속도, 그리고 챔피언십을 운영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페라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페라리 내부의 벽이라고 불리는 복잡하고 느린 의사결정 프로세스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경쟁팀보다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해밀턴은 바로 이 부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조직 관리 경험과 위너의 멘탈리티를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관료주의 속으로 주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날레 랠리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싸움입니다. 해밀턴은 페라리가 챔피언십을 위해 정상적인 팀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내부 혁신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호 검증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페라리가 해밀턴이라는 역대 최고 드라이버에게 걸맞은 지원과 개발 환경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해밀턴 역시 자신이 여전히 현역 최정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나이와 지난 몇 년간의 부진한 성적표를 고려할 때 팬들은 그저 이름값만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스포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사, 즉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실력으로 말하라는 요구가 이번 시즌 내내 해밀턴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머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팀 문화를 변화시킬 리더십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2026년 시즌 중반까지 페라리가 다시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며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해밀턴의 이적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그의 경력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페라리에게는 구원의 해가 될 수도 있고 해밀턴에게는 재림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가장 치열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해밀턴의 도전과 페라리의 시험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샤를 르클레르입니다. 르클레르는 지난 시즌 내내 2026년 규정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2026년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시즌 초반, 특히 개막 후 6, 7라운드 안에 향후 4년의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6, 7라운드는 단순한 경기 수가 아니라 페라리의 개발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과거의 악습을 벗어던졌는지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제한입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페라리가 미드필드와의 경쟁에서 허덕이거나 혹은 테스트에서 보이지 않던 기술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르클레르의 미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팬들의 영원한 황태자일지 모르지만 커리어의 정점에서 더 이상 희망 고문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해밀턴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자 동시에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페라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르클레르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은 단순한 새 규정의 시즌이 아니라 페라리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가 응답해야 하는 해입니다. 프레데릭 바수오 팀 대표부터 개발팀, 그리고 해밀턴과 르클레르라는 드라이버 라인업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이번 테스트에서 보여준 일관성과 안정감을 시즌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인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바르셀로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 피어난 신기루였다면 그 여파는 2025년 무승 시즌보다 훨씬 더 깊은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페라리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수년간의 혼란 끝에 정상적인 출발을 하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보았던 테스트 첫날부터 불타거나 치명적인 트러블로 주행거리를 채우지 못했던 그 페라리는 적어도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기대, 특히 우승 후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여전히 금물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도 이번 테스트의 완성도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한국 스포츠팬 특유의 시선으로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우리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 믿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그들의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가치는 있습니다. 2026년 시즌은 단순히 누가 트로피를 가져가는지를 보는 해가 아닙니다. 이 시즌은 페라리가 과거의 영광이라는 이름값에 기대는 팀이 아닌 현재의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번 테스트에서 페라리가 굳이 기록 경쟁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성도가 경쟁팀들, 특히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파워 밸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